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안성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한국어 강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1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33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수상실적, 진로변화, 논술전형입니다. 희망대학은 한국외대 영미문학 문화학과 논술전형, 한국외대 일본어 문화학부 논술전형, 경희대 영어학부 논술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어 강사를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목소리가 아주 다부져서 또 저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학력평가를 치렀잖아요.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3월 달에 기대했던 제가 생각했던 난이도보다는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좀 아쉬운 성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나 보네요. 그러면 오늘 그 아쉬움을 마찬가지로 상담을 통해서 달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유성호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먼저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 제가 수상실적하고 진로변화 그리고 논술전형 세 가지를 갖다가 키포인트를 썼습니다.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우리 학생 그 수상실적이 2학년까지 2페이지 꽉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 학생의 한국어 강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국어와 관련된 그 어학적 능력과 관련된 수상실적이 많더라고요. 백일장이라든가 표호라든가 소관문이라든가 뭐 논술 경시대회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재능이 있는 학생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있는 자율활동과 관련된 혹은 동아리와 관련된 수상실적도 함께 돼 있어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구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진로가 좀 변화된 것이 특징인데요. 1학년 때 진로와 2학년 때 진로하고 다르더라고요. 1학년 때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다가 2학년 때 국어 교사 쪽으로 왔어요. 그러다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조금 이제 또 방향을 튼 것인데, 본인이 조금 자기가 그 상담을 신청했었던 곳에서 걱정을 했던 것처럼 또 이렇게 진로가 바뀌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약에 쓸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했는데 1학년에서 2학년 때는 나중에 자기소개서에다가 그 이유를 쓰면 되겠고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올 때에는 뭐 비슷한 전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을 전형을 쓸 때에 논술 전형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상실적이라든가 혹은 본인이 진로활동을 제대로 해왔다는 이런 점을 비춰봤었을 때 논술보다는 다른 적합한 전형이 있는데 우리 학생이 왜 논술 전형을 지원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논술 전형보다 다른 적합한 전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은 논술 전형을 다 희망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일까요? 네, 근데 그 전에 우리 학생에게 진짜 묻고 싶어요. 우리 학생 지금 듣고 있죠? 네. 예, 질문하고 싶은 게 왜 논술 전형을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택했는지 그 점을 좀 알고 싶어요. 사실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봤을 때는 준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 성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서울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한국외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립대라든지 그런 부류의 대학교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학하기는 제가 힘들 것 같아서 논술을 적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우리 학생이 아마도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쭉 해왔지만은 본인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로망대학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좀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대학을 준비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라든가 교과 성적으로 지원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상향으로 아마 논술 전형을 도전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대학을 의식해서 눈높이를 높이기보다는 1학년에서 2학년을 거쳐서 지금까지 준비해온 비교과의 내용과
그다음에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전형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종합전형을 가지고 지원을 해도 도전할 수 있는 외국어대 글로벌 캠퍼스라든가 경희대 국제 캠퍼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대목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우리 학생에게 1순위로 가장 적합한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학생이 아까 교과 성적을 걱정을 했지만 교과 성적의 전반적인 것보다도 교과 성적의 변화 추이가 좋아요. 1학년보다 2학년 때 전반적으로 교과 성적이 많이 올라가서 종합전형에서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1순위로 종합전형을 추천했고요. 2순위는 논술 전형입니다. 사실은 논술 전형을 2순위로 할까 3순위로 할까 좀 고민을 했지만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을 갖다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감하게 논술 전형을 한번 이지망으로 넣어서 추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지망을 논술 전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더라고요.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3학년이 됐으니까 확실한 위치를 확인하고 논술 전형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학을 놓고서는 논술 전형을 준비하기보다는 지금의 내 모의고사 성적이라든가 논술을 대비할 수 있는 나의 힘이라든가 혹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논술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좀 확인하고 봐야 되는데 조금 걱정은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2번 정도의 성적으로 비춰봤었을 때 작년 9월 달과 11월 달 본인이 지원하고 싶어하는 대학교의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좀 고민이긴 하지만 3학년에서 논술 전형으로 끝까지 도전해보고 싶다면은 일단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의식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과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에다가 저 마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다 교과 전형을 좀 섞어서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과 성적 추이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좋고 3학년에서 그것을 의식을 해서 국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1등급이나 2등급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교과 성적 국영수사의 그 평균 내신 성적이 2등급 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이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본다면은 최저 학력 기준을 조금 의식을 하면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 학생이 대학에 대한 목표치가 높다면은 교과 전형은 그 차선책으로 나중에 수능 성적이 안 나오거나 혹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논술 준비가 안 되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교과 성적에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로 3순위로 교과 전형을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리한 전형 살펴봤고요. 앞서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을 다 논술 전형으로 희망을 한다고 적어주셨었는데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모의고사 성적을 화면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11월 달에 2학년 학생들 전국 모두가 다 참여한 이제 시험이었는데 그때 우리 학생 국어 3등급, 수학 나에서 3등급, 영어는 원점수 87점으로 2등급을 받았고요. 한국사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탐구 2과목은 다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9월 달 모의고사하고 비교를 하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등급이 1등급을 받다가 3등급으로 좀 떨어졌어요. 9월 달에 시험을 잘 봤더라고요. 네.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4등급을 받다가 3등급으로 올렸고요. 영어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좀 올라온 겁니다. 한국사는 1등급을 받았고요. 탐구는 지난번 9월 달에는 3, 4등급을 받았는데 11월 달에는 4등급 2개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11월 달 3.3등급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여줬죠.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조언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정시에다 맞춰서 준비를 하라고 그래야 될지 아니면 논술 전형에 맞춰서 준비를 하라고 그래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네. 저는 우리 학생에게 논술 전형을 치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논술 전형의 포인트를 맞춰서 모의고사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이 일단 지금 경희대학교나 한국외대의 논술 전형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학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봤을 때 오늘 시험을 봐서 아까 본인이 조금 못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번 11월 달 대비로 봤었을 때 원점수 87점 정도를 아마 받았으니까 아마 그 느낌으로 3학년에서도 영어 성적을 유지한다면 2등급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국어 성적을 조금 내는 것 같아요. 9월 달에 1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11월 달에 모의고사에서 3등급으로 쳐지긴 했지만 본인이 조금 노력을 한다면은 2등급대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은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한국외대와 달리 탐구 두 과목을 다 반영하지 않고 한 과목만 반영을 하거든요. 한국외대는 탐구를 두 과목 평균을 씁니다. 그렇지만은 그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탐구 한 과목만 하니까 탐구 한 과목에 집중을 해서 2개 합 4를 맞추는 것이 어떨까, 이런 모의고사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질문지에서 국어 비문학 분야가 약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국어 비문학, 오늘도 보니까 아마 그 물리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이 굉장히 애를 먹었을 것 같은데, 네. 국어 비문학은 사실은 사회와 과학적 융합적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그런 지문을 많이 읽고 연습을 하는 게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추론 능력을 기르는데 지문을 보면서 하나하나를 보는,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방법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비문학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과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 교과 성적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학년까지 성적을 보면은 국어가 2.75등급이 나왔고요. 수학은 4.0등급, 영어는 2.25등급, 사회는 3.38등급, 그래서 국영수사 전체 평균이 3.1등급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기별로 그 성적 변화 추이를 좀 보면은 1학년 때 국어가 4등급을 받았었는데 2학년 2학기에는 국어를 2등급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4등급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5등급으로 떨어졌다가 나중에 3등급으로 또 올렸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3등급으로 시작을 했지만 2등급, 2등급, 2등급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수형 교과 성적 변화 추이를 보면은 좀 상승 곡선을 좀 유지를 했었다. 떨어진 적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대목으로 봤었을 때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은 3학년 1학기에 잘 유지가 된다면은 성적 변화 추이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성적 분석해봤고요.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화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봉사활동, 독서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입니다. 아까 비교과가 잘 준비가 돼 있다라고 진단해 주신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자세하게 분석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비교과가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우리 학생이에게 추천할 만한 이제 그 종합전형의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잘 된 것과 못된 것, 조금 더 부족한 것, 이런 걸 구분해 봤었을 때 맑음이 3개, 그리고 구름이 한 3개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 자세히 보면은 우리 학생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상 경력이 대단히 좋아요. 그리고 본인이 한국어 강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한국어, 즉 국어와 관련된 그 능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수상 경력이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살릴 수가 있고요. 또 독서활동 내역을 보면은 본인이 지원학과와 관련된, 즉 국어와 관련된 독서활동뿐만이 아니라 각 교과별로 독서활동들을 연계해서 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실하게 자기주도적으로 독서활동을 했구나라는 점을 들어서 독서활동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1학년과 2학년 때 본인의 진로가 좀 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때도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충실하게 했었고 2학년 때 변화된 또 진로에 맞춰서 봉사활동, 대외봉사활동을 충실하게 했더라고요. 그런 대목을 높이 사서 저는 수상실적하고 그다음에 독서활동하고 봉사활동은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진로활동인데 진로활동이 1학년 때 변호사가 되겠다고 그랬다가 2학년 때 이제 교사가 되는 쪽, 국어교사가 되는 쪽으로 이제 틀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 진로활동보다도 2학년 때 진로활동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이 학생이 진로가 바뀌면서 마음이 급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구나, 의도적으로 좀 준비한 게 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진로활동을 3학년이 돼서 그런 상태로 유지하기보다는 편안하게 그냥 진로를 준비한다라고 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아리 활동도 1학년 때는 진로와 관련이 없는 동아리를 들었다가 2학년 때 본인이 방향을 틀었던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3학년이 돼서도 자율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면은 긍정적인 그런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호 선생님,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은 논술 전형으로 3군데를 썼는데 네. 한국외대 2군데와 경희대 하나를 썼는데 이 한국외대와 경희대의 논술 전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외대와 경희대는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두 대학이 비슷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에 합 4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외대의 경우에는 탐구 영역을 2개 평균을 치고 있지만은 경희대 같은 데는 탐구 하나만 반영을 해서 네. 비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경희대가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목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에게 경희대 영어학부를 논술 전형으로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경희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을 해주셨는데 도전 가능성 조언해 주실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이 이 영어학부를 논술 전형으로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데 모집 인원은 2018 대입에서 18명입니다. 2017 작년도죠. 그때는 23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죠. 네. 75.9대 1이었습니다. 인문계 쪽 논술 전형은 대부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낮다 싶은 대학,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몰려드는 현상이 굉장히 강해서 네. 웬만한 학과, 예컨대 좀 인기 있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형 방법은 논술 70에 학생부 30을 보는데 논술은 인문계 교과 통합 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1200자를 2개 내지 3문항 정도로 쓰게 돼 있고요. 교과는 국영수사 100으로 반영을 하고 학년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 안에는 그 학생부 30 안에는 교과 성적뿐만이 아니라 비교과로서 출석 성적이라든가 출석이라든가 혹은 그 봉사활동을 갖다가 정량적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아마 만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개 영역 합 4가 되고요. 한국사 5등급도 걸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을 본다면 일단은 수능 최저학력 충족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전에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2016 대입에서 대학에서 발표한 점을 보면은 그 영어학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충족하는 비율이 지원하는 학생들의 47%가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으니까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우리 학생이 수능 최저학력을 충족을 하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상향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경희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대학과 전형 조언해 주실까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전형은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네. 그 대학을 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한국외국어대학을 논술 전형으로 1지망, 2지망을 했어요. 한국외대를 꼭 가고 싶어하는 학생 같아요. 그런데 종합 전형으로 봤었을 때 우리 학생에게 어울리는 학과가 서울 캠퍼스에는 한국어 교육학과가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내신도 높고 비교과라든가 이거 등도 굉장히 충실하게 1학년부터 준비된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틀어서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한국학과를 갖다가 우리 학생에게 추천을 합니다. 종합전형이죠. 네. 모집 정원은 올해 2018 대입에서 7명이고요. 작년도 경쟁률은 17.6대 1 정도 됐습니다. 5명 모집이었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평가 100으로 3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과 면접 30%를 섞어서 뽑게 됩니다. 서류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만 그 대학교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면접은 인적성 면접인데 외대 같은 경우는 공통 면접 3분 정도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개인별 서류 면접을 한 7분 정도 치르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비교과가 한국어 학과와 관련해서 잘 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도전할 만하다. 그래서 저는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원했던 한국 외대를 글로벌 캠퍼스로 추천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추천 대학은 어느 곳인가요? 네, 우리 학생이 3지망으로 논술 경희대를 이제 논술 전형으로 도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경희대 국제 캠퍼스에 보면은 한국어 학과가 있습니다. 그 한국어 학과를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도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걸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살펴주실까요? 네. 네.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경희대 국제캠퍼스 한국어학과 모집 인원 9명이고요. 작년도 경쟁률은 12.5대 1 정도가 됐습니다. 8명 모집이었고요. 전형 방법은 한국외대 종합전형하고 비슷합니다. 1단계 3배수 서류평가로 100으로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 70과 면접 30을 적습니다. 서류평가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들어갑니다. 외대는 추천서가 없었는데 네. 이 추천서는 선택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아마도 추천서가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접은 출제되는 제시문이 있고요. 그것을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서류 확인 면접을 한 10분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고 도전 가능성으로 본다면은 작년도 합격자의 내신 분포가 2.25에서 3.11 정도 되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합격한 사례와 우리 학생을 던져봐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것도 도전으로 추천을 합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제가 상담 신청서에서 일본어 학과랑 그다음에 영문 학부를 희망한다고 적었었는데, 근데 만약에 네. 제가 논술 말고 지금 장래 희망을 한국어 강사로 했지만 네. 그 학과랑 관련된 장래 희망을 쓰고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이 두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좀 하면은 종합 전형에서 지원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 대목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네. 학생 지금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았었는데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외대 서울 캠퍼스 일본어 쪽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내신 성적 1점대에서 합격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1.9 정도에서 추가 합격 2번으로 합격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봤었을 때 서울 캠퍼스가 종합 전형으로 우리 학생이 도전, 물론 비교과에 보면은 외국과 교류한 그런 흔적도 있고 그래서 할만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은 서울 캠퍼스를 종합 전형으로 도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추천을 하지 않고 글로벌 캠퍼스로 넘어간 것이죠. 예. 네. 안정원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학생에게 조언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했던 말 중에 그 키워드가 딱 떠오르는데요. 난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학생한테 꼭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 모평을 준비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자기가 가장 좋은 성적만을 기준으로 그 과목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차에 있었던 난이도는 어떤 과목에 따라서 다음 회차에서는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본인의 약점을 모평해서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를 꼭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정시까지 간다라는 생각으로 3학년을 준비하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제가 사실 현재로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랑 대입에 대한 상담을 해봤지만 네. 그분들 말씀만 듣고 제가 혹시나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네. TBS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서 다른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를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상담 감사드리고 남은 3학년 1학기 잘 네. 보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을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과 진학 상담을 했습니다. 이 대입 준비 전략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안성환 선생님, 내일은 입시 본색이 방송되는 날이죠? 네, 내일 입시 본색의 주제가 3월 학평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치른 전국 연합평가를 전격적으로 해부해 본다는 그런 의미일 텐데요. 내일 금요일 밤 10시 입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입시 본색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김형준 선생님, 유성호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안성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마무리 앞서 3교시 상담을 했던 학생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본인은 물론 수험생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고 하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헨리의 헐리데이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